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도내 8개 시군에서 5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원주와 양양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올립니다. 원주시는 내일 예정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를 사실상 불허했습니다. 침체된 탄광 지역 경기를 살리기 위해 폐특법이 만들어지고 강원랜드가 생겼습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년간 지역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했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5번째 조사 개시 사건 625건을 발표한 가운데 도내 민간인 학살 사건 5건이 포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래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원주에서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나 가족,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등 모두 2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릉에서는 외국인 2명과 10세 미만 1명 등 모두 1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8명은 지역 내 감염입니다. 속초에서는 5명이 발생했고 지역 내 감염 2명, 양양 확진자 접촉 2명, 피서객 접촉 1명 등입니다. 홍천은 리조트 종사자를 중심으로 6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양양에서도 지역 내 감염 확산으로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춘천과 동해 삼척에서도 각각 2명씩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양과 원주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내일부터 3단계로 격상하고 강릉은 4단계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째 원주에서만 2자릿수 코로나19 확진이 발생하면서 원주시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동시에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사실상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내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민주노총은 집회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억압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황구성 기자입니다. 원주시가 내일부터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직장과 가정, 학교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이틀째 2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사적 모임 기준은 4인으로 동일하지만 식당과 카페 등 매장 내 영업은 밤 10시까지만 허용됩니다. 특히 집회와 관련해서는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해 1인 시위를 제외한 모든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사실상 내일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직원들의 직고용을 촉구하며 1,000명이 집결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원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내일부터 행정처분에 나설 계획입니다. 집회의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하는 멈춤에 필요한 시기라고. 경찰도 집회 장소 출입을 전면 차단하고 행정명령에 불응하면 사법 처리를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집회를 강행 시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공단 주변 원주 혁신도시 주민들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크게 확산되는 이런 시기에 지금 이런 대규모 집회를 강행한다는 것은 저희를 위협하는 행위가 되고 있거든요. 지역 주민들도 아주 크게 반발하고 있고요. 집회 중단 압박과 관련해 민주노총은 원주시가 부당하게 집회만 한정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노동자 권리 침해로 이어지면 안 된다며 내일 예정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그동안 외면해왔던 것이 이렇게 큰 투쟁으로 만들도록 자초한 것이 사실은 김여기 이사장과 문재인 대통령이다. 노조의 집회 강행 방침이 알려지면서 방역당국과 경찰은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지만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회가 예정된 내일 고객센터 직고용 문제를 논의하는 사실상 유일한 창구인 사무협의회도 열릴 예정이어서 전향적인 해법이 제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이달 들어 양양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인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양구는 다음 달 초까지를 지역사회 전파의 고비로 보고 내일부터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달 말까지 50명이 안 되던 양양군 누적 확진자는 이달 들어 급증해 처음으로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누적 80명이 넘었습니다. 피서철 풍선 효과에 더해 사적 모임 규제가 풀린 동안 지인 모임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돼 더 불안합니다. 너무 걱정이죠. 이 정도로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될 거라 상상을 못했거든요. 잠깐 나왔다 이제 들어가려고 빨리 들어가야지 싶은 생각이지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진단검사도 크게 늘어 어제 하루만 1,300건이 넘는 검사가 실시됐고 오늘도 확진자 관련 접촉자들로 선별진료소에 줄이 늘어섰습니다. 최근 양양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나타났고 10대, 20대 등 젊은 층이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52번 고등학생 확진을 시작으로 같은 학교 학생 7명을 비롯해 가족과 가족의 지인, 과외교사 등 N차 감염자가 20명에 달하고 있는데 초등학생까지 감염이 확산됐고 지역 아동센터, 마트 등 추가 확산 우려도 있습니다. 의심 증상이 있으실 때에는 보건소를 방문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웃 간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제하셔가지고 지역사회 전파가 차단될 수 있도록. 양양군은 상황이 심각하자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내일부터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센터, 수영장,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은 모두 운영을 잠정 중단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양양 전통시장 5일장도 오는 24일부터 임시 휴장에 들어가고 비치마켓도 취소됐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도 문을 닫고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은 10시까지만 운영합니다. 빨리 이게 숫자가 적어지고 양양에 환자가 안 나오길 바라니까 뭐 안 열려도 뭐 잘 감내해야죠.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양양군은 최근 서핑 해변 인근 수영장 파티, 야간 무질서 등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은 가운데 방역 당국은 지역 내 감염으로 인한 자가격리가 차례로 해제되는 다음 달 초까지를 고비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4단계인 강릉, 3단계 양양뿐만 아니라 동해안 전체의 확산세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일괄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시군과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도로 온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의 코로나19 감염이 심상치 않았는데 결국 추가 입국이 어렵게 됐습니다. 정부가 우즈베키스탄 계절 근로자 신규 입국을 중단시켰기 때문인데요. 농가들은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계절 근로자 입국이 중단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들어온 지 석 달 만입니다. 올해 4월 양구에 이어 지난달에는 홍천과 인제 지역 농가에서 일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계절 근로자 115명이 입국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12일까지 7차례에 걸쳐 32명이 코로나19에 연쇄 감염됐습니다. 결국 정부는 지난 9일자로 우즈베키스탄 계절 근로자 신규 입국을 제한시켰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코로나19에 걸렸던 계절 근로자들이 완치되거나 자가격리에서 풀리면서 55명이 농가에 배정된 겁니다. 하지만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 농가처럼 아직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정받지 못한 농가들은 마을 주민이나 친인척들까지 동원해 농번기를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도 입국 인원의 절반 정도는 치료나 격리 중입니다. 대체 인력을 찾고 있지만 인건비는 작년에 30% 이상 올라 월 250만 원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인건비도 굉장히 상승되고 소비에 부지를 해가지고 시세 형성도 안 돼가지고 도저히 그 농업이 지탱하기가 굉장히 앞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더 걱정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계절 근로자 신규 입국이 추진됐던 다른 나라들까지 입국 중단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시적 계절 근로를 확대하는 방안과 농촌 인력 중개 센터를 활용해서 내국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농촌이 사라지게 생겼다며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업농, 승계농 이런 젊은 친구들을 빨리 유입해서 그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이제 농촌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기 전에는 뭐 매년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강원도는 수학기를 앞두고 다음 달 중순까지는 인력 수급을 정상화시키고 정부와 논의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폐광 지역의 과제와 대책을 점검하는 기획보도 4번째 시간입니다. 석탄 산업이 사양길로 접어들자 정부는 폐광 지역 회생을 돕기 위해 폐특법을 만들어 강원랜드를 세웠습니다. 강원랜드는 20년간 지역 개발의 마중물 역할을 했지만 카지노를 제외하면 성과는 주민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백운산 자락에 위치한 화절령, 옛 석탄 생산지인 영월 중동과 정선 사북, 고안 지역으로 갈라지는 운탕 고도입니다. 주변 탄광에서 캔 석탄들은 차에 실려 이곳을 거쳐 운반됐습니다. 6.25 전쟁으로다가 미군들이 남겨진 그 차량으로 해서 그걸 개조를 해서 무연탄을 생산해서 이쪽으로 운반을 했지요. 화절령에서 정선 사북 쪽으로 향하는 산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습니다. 정선군 사북읍내로 이어지는 운탕 고도를 걷다 보면 이렇게 석탄 광산에서 버려진 경석 더미들이 여전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강원랜드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강원랜드는 폐특법의 근거에 세워졌는데 지난 2000년 스몰 카지노를 먼저 개장했습니다. 현재는 협력업체를 포함해 5,000명 넘게 일하는데 연간 매출액은 1조 5천억 원 정도입니다. 카지노 이익금 일부는 폐광기금으로 조성해 매년 강원도와 해당 시군에 1,500억 원 안팎을 지원합니다. 또 시군별로 지역 사업을 선정하고 10년 넘게 수백억 원 이상씩 투입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성과가 저조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태백과 영월의 자회사는 대체 사업으로 전환했거나 이제 전환을 추진 중에 있고요. 삼척의 하이온 추추파크 같은 경우는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경영 수지를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폐광 지역 경제도 강원랜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강원랜드가 지금까지 폐광 지역에 낸 돈보다 정부에서 걷어간 돈이 2배 이상 많아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시라든가 강원랜드가 지역에다가 많은 사업을 전개했지만은 주민들에게는 피부로 와닿는 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강원랜드의 자율권을 묶어놔 갖고 못하는 현실적 한계는 있지만 과연 강원랜드가 지역과 상생한다는 그런 의지가. 반면 강원랜드의 역할과 주민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광산에 의한 광산도시에서 강원랜드에 의한 강원랜드 도시가 아니라 강원랜드 이상의 그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폐광기금을 내는 그런 기업으로서 자기가 성장을 해야 될 것이고요. 산업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은 거기서 마련되는 폐광기금을 좀 더 주민 생활에 밀착된 방식으로 써야 되는. 폐광 지역 개발의 마중물인 강원랜드 설립 20여 년. 아직도 폐광 지역엔 강원랜드만 홀로 우뚝 서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민간인 학살이나 인권 침해 등 5번째 조사 개시 사건 625건을 발표했는데 도내 사건 5건도 포함됐습니다. 3차 조사부터 5차 조사까지 이달 들어서만 모두 10건의 도내 사건을 조사하게 된 건데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이 진실규명 요구를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5차 조사 개시 사건 625건을 발표했는데 도내 사건 5건이 포함됐습니다. 진화위는 광복 직후에 강릉경찰서 순경으로 근무하던 전모 씨가 6.25 전쟁이 벌어진 뒤인 1950년 9월 24일 지역 좌익 세력에 의해 삼척 바닷가로 끌려간 뒤 처형돼 수장됐다며 친딸 전명희 씨가 신청한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충북에 살고 있는 전 씨는 70년 전 아버지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지난해 강릉과 삼척경찰서, 삼척시청을 찾아왔었지만 확인하지 못하고 돌아갔었는데 이번에 진화위를 통해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동안에 생각은 있었는데 그런 적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나이가 들고 하면 뭐 부모님 얼굴은 모르고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시작된 거예요, 이게. 진화위는 또 1949년에서 1950년 사이 삼척 의용소방대에 근무하던 홍모 씨가 좌익 세력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간 뒤
당시 삼척읍 정상리 뎃골에서 총살당했다며 아들 홍순천 씨가 접수한 사건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살 때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그 피해자들이 그걸 입증해라 하는 건 말도 안 되고요. 또 그걸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화위는 지난 2일 고성 납부거부 사건, 지난주엔 강릉 주문진과 당시 삼척군 묵호읍에서 벌어졌던 민간인 학살 사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의 도내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공산주의 활동을 혐의로 억울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나 혹은 인민군이나 간첩 혹은 빨치산 등에 의해서 희생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해주셔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6.25 전쟁 때 민간인 학살 사건이나 의문사, 인권 유린 사건 등에 대한 진실 규명 신청은 내년 12월 9일까지 서울진실화해위원회나 각 시군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높아지자 지역 경제의 성장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경제 활력 대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강원도형 소비 촉진과 벤처 창업 투자 등을 통해 지역 경제를 소상공인 중소기업 선도형 경제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최근 소비 생활 패턴 변화를 반영해 하반기에도 비대면 경제 영역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7,000개 점포를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브로셔를 제작합니다. 아울러 600억 원 규모의 전자상품권을 추가 발행해 10% 특별 할인을 연말까지 추진합니다. 강원도 상반기 수출액이 사상 첫 12억 원을 돌파하며 역대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본부가 발표한 올해 6월 수출입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12억 8,9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1% 급증했습니다. 특히 역대 수출액 1위를 기록했던 2013년 11억 800만 달러 기록을 경신하며 코로나19 대유행 상황 속에서도 수출 호조를 보였습니다. 의료용 전자기기가 21% 증가한 1억 7,487만 달러, 코로나19 진단키트 등이 포함된 의약품이 1억 884만 달러로 113% 급등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 국도 38호선 미개통 구간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시공회사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삼척시 신기면 미개통 구간 공사를 위해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9월쯤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 중단의 원인이 됐던 인근 사찰과의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변했습니다. 동해시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복구 공사가 10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망상 오토캠핑 리조트 공사는 현재 골조와 지붕 공사를 완료하는 등 5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